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교원 임용고시 경기지역 물리 과목으로 합격한 하고요. 저는 초수 1년 공부해서 합격했고, 점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공 점수가 전공 67이니까 1차 총합이 83점이고요. 2차 점수가 86.67 정도로 경기지역 18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수학 교육과를 복수 전공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서 5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녔고요. 5학년 1학기 학교 다니는 해에 창민쌤 임용고시 학원을 다니게 되어서 1학기에 졸업하고 2학기에는 임용 공부에 올인을 해서 초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재수가 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1월부터 한 번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저는 1타 강사인 창민쌤이 1년 동안 열심히 따라오면 합격시켜 주신다고 했고, 저는 그것을 믿었고 저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히 물리를 잘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정작 임용을 준비하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20학점 정도를 수학과 과목만 들으면서 수학 공부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능도 물리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아예 손도 못 댈 정도로 물리를 거의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창민쌤 1년 동안 열심히 따라가니까 저절로 잘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창민쌤 수업 막바지에는 모의고사를 5회를 보는데 3회, 4회, 5회 등수가 4등, 3등, 1등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물광도 창민쌤 강의만 1년 동안 따라가면 누구든지 창민쌤 강의에서 1등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창민쌤을 처음 알게 된 거는 대학교 선배들의 조언이었는데요. 대학교 선배님들이 임용고시에 대한 설명회를 하실 때 꼭 한창민 교수님을 말씀하셨고, 한창민 교수님의 강의 장점을 많이 말했기에 저는 이 강의를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학원에 오고 나서 저는 이 강의를 선택하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1타 강사니까 강의력도 강의력이겠지만 그 강의력 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 게 많아요. 인강을 들어보신 분들은 1타 강사의 강의력 좋다 까지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직강에 오시게 되면 창민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엄청나게 많은 스터디 시스템과, 그리고 창민쌤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다 진심으로 대해주고 관리해 주신다는 게 정말 더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역이 좀 멀더라도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직강을 오시게 된다면 정말 창민쌤만 믿으면 1년 안에 누구나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학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금요일에 진행하는 특별관리반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요일 6시쯤에 시작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학교 끝나고 와서 볼 수 있거든요. 이 특별관리반 시스템이라는 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계속 인출해서 자동화가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물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후반부에 물리를 좀 잘하게 됐을 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임용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그 특별관리반이라는 것의 장점을 엄청 격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학습의 단계를 나누자면 첫 번째는 이해하기, 두 번째 설명하기, 세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이 자동화가 학습의 완성 단계고, 이 자동화가 되었을 때 시험에서 엄청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줄일 수 있으며 이 문제를 빨리 풀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더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관리반이라는 시스템도 좋고요. 또 이외에 있는 모든 스터디들이 다 창민쌤의 지금까지 노하우를 담아서 장점만 담은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것에 참여하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창민쌤이 워낙 이런 스터디와 커뮤니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수업 내용 모르는 거나 공부 방법들을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창민쌤 학원에 있으면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다른 학원과를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환경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 있어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질문도 최대한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창민쌤 강의에서도 높은 성적으로 임용고시를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머리가 좋은 학생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기숙사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모의고사 성적을 등수별로 나열을 하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꼴찌였거든요. 그때 많은 충격을 받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공부하길래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올까를 많이 관찰했어요.
일단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많이 안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생각보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들어와서 상민쌤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상민쌤이 왜 이걸 하라고 하는 걸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시기별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법이 완성이 되었고, 이걸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공부는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1, 2월 달에 조금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학원에 한번 다녀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1월, 2월은 진짜 남들보다 출발선을 엄청 앞세워줄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2월에는 상민쌤이 더 집중하셨고 더 전략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려고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1, 2월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은 상민쌤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을 풀라고 하면 수능 특강을 다 푸시고요. 서웨이 일반물리 전공책을 풀라고 하면 그것을 푸세요. 그리고 특강 무조건 참여해서 다 만점 맞으라고 하면 다 만점 맞으세요. 이거를 모두 이행하셔야지 나중에 2단계, 3단계 후반부에 가서도 절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삼아 한번 오신 분들도 꼭 1, 2월 달에는 자신을 시험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거를 쏟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번아웃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가 완성되어 있으면 아무리 번아웃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좋고요. 2단계가 3월, 4월, 5월까지 심화역학, 심화전자기학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저도 번아웃이 좀 오기도 했고, 그리고 학습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심화역학, 심화전자기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수 있어요, 조수생들에게는. 그래가지고 많이 절망도 하게 되고, 특별관리반 시스템도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포기하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조금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화역학, 심화전자기는 모든 내용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특히나 초수생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 주는 무조건 다 버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30페이지를 공부해야 되면 30페이지 중에 20페이지만 골라서 공부한다는 등의 자신만의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페이지를 다 공부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2단계 때 조금 체력을 비축해야지 그 다음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전략을 세워서 너무 힘들다 싶으면 조금 공부량을 줄여도 좋고, 아니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공부를 해도 좋고, 좀 연구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버틸 수 있을까,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를 가면 양자역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이 양자역학은 저도 수업을 거의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내용이 어려운데 상민쌤이 진짜 잘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상민쌤 수업 꾸준히 잘 듣고, 그리고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여기 본관 오셔가지고 보충, 인강 보충으로 다시 받으셔서 강의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상민쌤 믿고 꾸준히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초반 부분은 많이 중요하고 많이 빈출이지만 후반 부분은 너무 어렵고 잘 안 나오기도 해요. 소수생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좀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좀 틀려도 돼요. 왜냐면 1차 전공이 69점이 경기 합격 컷이었는데 다른 적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건 틀려도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완벽하게 채워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시즌에는 너무 자기 점수에 실망하지 마시고, 임용에서 그것보다 훨씬 쉽게 나오니까 그냥 풀 수 있는 것만 충분히 푸시고 자신의 빈칸을 계속 채워나가시면 어느새 임용에 합격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찍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인터뷰나 합격 수기 같은 걸 보면 이런 스터디를 했고 스터디 내용은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의 성향은 되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분들의 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만의 공부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스터디를 꾸리고 좋은 스터디를 진행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에 항상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자기를 믿고 자신감을 가진 상태로 공부를 하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물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26점 만점짜리 모의고사를 보면 9점이 나올 정도로 거의 모의고사가 시작하기 2달 전까지만도 그런 실력이었어요. 26점 만점에 9점이면 반타작도 못했죠. 근데 다른 분들의 그 풀이를 보면 다들 26점 만점에 13점 이상, 다들 절반 이상의 점수를 맞고 24점을 맞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9점밖에 못 받았지만 꾸준히 공부하니까 다 그분들보다 점수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됐거든요. 창민쌤이 시험을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시험 점수에 낙담하시게 되거나 내 공부법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난 틀리지 않았다,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좀 느릴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공부 방법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거든요. 스터디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자기 자신을 믿자. 그건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난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라는 걸 믿고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나를 속이면 안 돼요. 나를 속이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이해했지 라는 생각을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26점 만점에 9점이 나왔어도 그걸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주변에선 절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이 9점이라는 점수를 공개하기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공개하니까 나 스스로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를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자극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절대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점수가 좀 안 나왔어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내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려달라 라고 말씀하실 용기를 가지시면 자신의 부족한 빈칸을 다 채우고 진짜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은 내가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용 시험이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답답해요. 고등학교, 중학교만 하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뭘 못하고 뭘 잘하고가 바로바로 오거든요. 근데 임용시험은 대학교 4년 동안 배울 거를 1년 동안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고돼요. 그리고 공부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막 학원 스터디하면서 막 교우관계나, 그리고 가정도 솔직히 내가 만약 재수 삼수다 하면 눈치가 많이 보이잖아요. 이 가정 환경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그런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학업까지 곁들여서 이 모든 게 합쳐지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많아지고 힘들고 울고 싶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회피를 해서 더 놀러 다니고 더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노량진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느낀 게 정말 옆에서 같이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좀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공간이 창민쌤 학원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기대도 되고, 창민쌤한테 조금 막 상담도 신청하고 좀 더 막 조언도 듣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그거를 혼자 껴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막 한강 달리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스터디로 뭐 바람도 한번 쐬고 오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기분을 전환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일지라도 항상 힘냈으면 좋겠고, 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합격수기나 이런 거에 제 연락처 남겨놨거든요. 그걸로 연락하셔서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시고 신세한탄도 하셔도 좋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많은 조언일 수도 있고 제 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제가 지금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고 말씀 못 드린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말고도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고 훌륭하신 창민쌤도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많이 조언을 받으시고 창민쌤이 만들어놓은 이 환경에서 마음껏 날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앞길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단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